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치동원가 결정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알아야 될 거는 원가 결정 모형이 한 두 문제 꼭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보면 토지를 샀잖아요. 그죠? 토지 가액을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미리 돈 준 금액. 계약금 있죠? 선급금은 1,000만 원. 잔금은요? 9천, 1억 원인데 취득세는 원가에 가산하니까 원가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선급금 빼고 나머지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거래처만 잘 달면. 그래서 5번까지 문제를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논점이 없고 자본 문제도 없다. 그죠?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논점이냐면 두 개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논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죠? 뭡니까 이거? 이중거래처. 그래서 받으러 수취할 때 거기에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죠. 안 바꿔주면 빵점이에요. 바꿔줍니다. 여기 다 하시면 되겠고. 얘는 자주 해봤네요. 그죠? 어제도 해보고. 이 정도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죠. 장부가액이 얼마죠? 350 되겠습니까? 얼마 주고 팔았어요? 800이니까 450만 원이 뭐야? 처분 이익이 나타난다. 그죠? 그것만 알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장 직원들이 회식했대요. 아, 뭐, 그죠? 복류생비, 그죠? 너무 쉽고. 공장에 사용한 트럭에 기름 흘렸대. 차량 유지비 재정가로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조금 어려운 거죠. 우리 5문제 중에 꼭 하나 정도는 뭡니까? 불공이 웬만하면 있어요. 없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불공이 있다고요. 근데 얘가 보니까 느낌이 어떤 거 토지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은 항상 원가에 가산합니다. 다 토지의 자문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공, 54번 불공 토지 관련 매입세액만 잘 했다라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원가에 토지에 얹으면 되니까. 굉장히 그죠?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의 여부에 뭡니까? 그죠? 부로 있죠. 인식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얘는 이제 기본 점수죠. 장기 차입금 하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냥 대체하는 거, 거래처 생기고. 거래처를 꼭 집어야 되죠. 같이 바꿔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나오죠. 그죠? 얘가 지금 살 때 우리가 11,000원 샀는데 지금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10,000원이니까 1,000원 떨어졌죠. 선주에 1,000원씩이니까 1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얘를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근데 100만 원 하는데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을 뺄 때 두 번째 거 그죠? 178번 두 번째 거를 빼야 된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에서 첫 번째가 나온 거 찍으면 안 된다는 점을 논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출제되면요. 매도 가능 증권에 처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분 팔았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일반적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나름 요거 뭐 맞다. 아까 보니까 재밌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 이 회차가 2016년도에 기출이 가정했죠. 그죠? 근데 얘를 영어권을 언제 샀어요, 지금? 2014년도에 샀으니까 14, 15. 그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5년 동안 균등하니까 남아있는 기간은요? 3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년 동안의 잔액이 그죠? 330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여기 3 나누기 뭡니까? 330에서 얼마를? 110만 원을 그죠? 우리가 영어권에다가 입력을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도 하면 4로 나눠야 되고 근데 얘는 2년을 그죠? 그걸 좀 경과된 기간을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세는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떠올라오는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우리가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빠져가지고 뭡니까? 거기에 해당 난에 입력하는데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이익준비금을 알아가지고 10% 적립하라 하니까 10%가 여기 1,000만이니까 100만 원을 입력하죠. 근데 잊지 말자 뭐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위에 보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결산을 하려면 엄밀히 따지면 전표 추가를 2번 해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하고요. 이익여부에 가서 전표 추가 마지막으로 해서 그래야지 재무상대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하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전표적으로 하면요. 궁극적으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번 해야 돼요. 결산자 입력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된다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해야 돼. 안 하면 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익히는 거죠, 그죠? 정기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정기부는 정기에 마감이 된 거니까 고치는 거고, 단기부는요. 전표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매주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결산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좀 평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원천 볼까요? 원천은 왜 얘가 있잖아요. 5점인데요. 얘가 좀 쉬운 이유가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사원 등록하고 1번 문제를 잘 해야 된다고요. 1번 문제는 내가 하나만 실수하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급여대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보니까 식대는 그럼 여기서 보면 식대는 요거랑 뭡니까? 2개잖아요, 그죠? 비과세가 되는 거 요거잖아요, 그죠? 저 2개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일단 해야 돼요. 식대 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되고, 맞구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요, 실제 그것도 비과세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뭡니까? 급여대장을 한번 입력해보세요 하는 아무런 논점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식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과세를 헷갈리게 만들어 판단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더 치는 거다. 이거 여기서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점을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에서도 그랬거든요. 틀리기 힘든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게 2개를 다 찍고 나머지 좀 틀리더라도 평이하게, 그죠? 합격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이런 문제에서 좀 한 10개 정도밖에 못 맞춘 분도 여기 와서 뭡니까? 너무 쉬우니까 확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합격률이, 그죠?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서 만약에 입력했을 때 다른 소득세가 나타나면 항상 시험에서는요, 제시하는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입력해야 돼요. 항상, 그죠? 통일된 답을 요구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조금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보면 텍스트를 그냥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거든요. 좀 보는 방법을 좀 익히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라는 걸 좀 보죠. 생산직 근로자인, 그죠? 이상민 씨는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니까 이런 총급여랄지 이런 게 별로 큰 있죠. 논점이 되지 않죠, 그죠? 근데 하라는 걸 보니까 부양가족을 고치고, 이거 잘 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사원 등록 가가지고 부양가족을 고쳐봐라 이 말이니까요. 여기 보시니까 배우자는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버시네요, 그죠? 사업소득 금액이 1,200이니까 미선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가. 나머지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모두 정확한 건 괜찮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안 버시니까 나이 요건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다 빼고, 그죠? 그리고 여기 애기하고 갓난애기 얘도 다 된다, 그죠? 그런 거를 고쳐봐라는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잘 고치고요. 그럼 여기서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분은요, 박미선 씨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보험료가 있으면 안 되고 의료비는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냐. 박미선 씨를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다, 그죠?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럼 박미선 씨 같으면 신용카드 같은 거 됩니까? 안 되죠. 돈 벌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신교기,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은요, 나이는 안 따지지만 돈을 버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상민 씨는 여기 보험료잖아요. 보장사.
그러면 박미선 씨가 있나요? 있으면 이거 날리고 요것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고. 그러면 해당 난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딱 보니까 이거 어렵이잖아요. 어렵이 박미선 씨다. 어렵이는 되잖아요. 그죠? 550을 일반 어렵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인데 이수봉 씨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수봉 씨는 아마 지금 나이를 보니까 경로자 있죠. 경로자 칸에 이걸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어렵이네요. 여기 지금 김춘자 씨 모친인데 이분도 지금 나이가 뭡니까? 만 65세 이상이니까 경로자 칸에 이 금액을 입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잖아요. 여기는 다 되죠. 초딩에, 그죠? 초중고에 입력하면 될 것이고 논점이 없고. 근데 이거는 시행카인데 미선 씨가 박미선 씨가 썼죠. 안 되죠. 박미선 돈 벌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돈을 벌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박미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여기에 뭐 신용카드 요만큼 넣고 전통시장에 이걸 벌지 말고 요거 두 개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두 개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상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기부금의 내역을 보니까 뭐 대주 종교단체 지배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박미선 씨만 아니라면 다 되는 거니까 가능하고. 그럼 이상민 씨가 사업자니까요. 아니 그 뭐야 소득자니까 연금저축 본인만 되죠. 연금저축 탭에다가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자료가 많아 보이지만 틀려도 부분 점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를 잘못하면 하나가 1점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푸근하게 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사원 등록하고 급여대장만 좀 정확히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 부가치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는 여기 뭐,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요, 이게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수령 명세표를 내는데 여기서 되는 사항을 한번 해보죠, 그죠? 지금 보면 일단 상호 뭐 있는데 여기 내역부터 볼까요? 보통 과세 유형도 많이 하잖아요. 간이과세 뭐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회의 신입선명은 거래처 직원. 거래처 직원은 접대비 아닙니까? 날리고. 사무실 프린트, 거래처 방문 택시비? 택시비는 여객 운송 용역은 안 되죠. 그죠? 물론 전세버스 제외하고 우리가 여객 운송 용역 있잖아요. 그죠? 항공기, 고속버스, KTX, 택시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택시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무하시는 분 아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신카고 두 개는요. 현금 영수증이네요. 해당 난에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 5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쉬운 서식인데 5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추겠죠, 그죠?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얘가 5점인데 뭐 좀 허접된 것 같아요. 예정신고 누락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거래가 뭡니까?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걸 읽어보고 해당 난에 입력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집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예정신고 누락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기간의 자료를 제시해서 입력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럼 뭐 여기 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해당 칸에다가 세금 발급 신용카드 쪽에. 그죠? 요거는 11번 우리가 1번에 세금 계산 칸에 입력하면 되겠고. 사업하고. 얘는 신용카드 매출 좀 빼니까 3번 난에 뭡니까? 3,300이니까 3,000을 넣고 밑에 17번에 뭡니까? 아니 19번에 3,300 입력하고 자동으로 밑에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3번 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19번에 가고 현금 매출은 어디에다 입력해야 될까요? 그죠? 과세 기타 4번에 이거 몇 파트 보니까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뭐 의무 발행이 아닌 소비자의 거래다. 현금 매출 뭐 이거 뭐 문제 안 되고요. 세금계산 수치
얘는 지금 3억 원을 세금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세금 계산서. 근데 여기 6천만 원은 뭡니까? 고정자산이네요, 그죠? 요거는 기계장치하고 요거는 성유차니까. 그러면 2억 4천이 일반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안에 고정자산에는 6천을 입력하고 그 6천 중에서 얘는 매입세 공제되고 얘는요 성유차니까 여기다가 빼야 되잖아요. 5천 빼고, 그죠? 뭐 그렇게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죠? 얘는 지금 보니까 발급할 때 1천만 원은 지금 정확한 그 발급 시기를 어겨가지고 지연 발급이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점에 지연 발급 뭡니까? 우리 발급에 관한 세금 계산서 불성실 1%짜리 있죠. 그 가산세 한 건만 있겠습니다. 그죠? 한 건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점인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뭐야? 해당 난에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4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산세 일제. 가산세를 몰랐다 하더라도 뭐야? 뭐 원하는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득점이 그죠?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다 맞게끔 해주니까 또 구조적으로 그죠? 떨어질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다른 회차도 보면요 비슷해요. 조금 더 어렵거나 이 정도예요. 계속 반복하시면 이런 부분에 논점을 캘 수 있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실무는 조금 끌었다가 실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